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아나운서 김희정과 함께하는 주인백. 오늘도 시작합니다. 온고지신, 과거를 알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인물 대백과, 이름하여 주인백. 오늘의 주인공은 백할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인생,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스승 또는 멘토가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을 스승 또는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백할머니라는 여성은 주식의 대가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스승이 되기도 했던 대단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 백할머니에 대해 소개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배워갔던 백할머니다. 원조 슈퍼개미라고 불리던 명동의 백할머니,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본다라면 함께 1970년대까지 시간여행을 떠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증권사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권사의 직원이냐고요? 아니요. 아마 증권사라고 하기에는, 이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정년퇴직을 했어야 할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니면 그 건물의 주인이라던가, 증권사는 아니지만 그 건물 주변에 사는 사람이라던가,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그녀에 대해 모습을 묘사해보자면요. 이 키는 어림잡아서 150cm 정도 안팎의 작고 이 뚱뚱한 체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노인이었는데요. 노인의 모습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한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인고 하니 영국의 타임즈지. 이 신문을 들고 증권사 객장에 앉아서 한참 동안 시세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많은 투자금을 잃었던 노인인 걸까요? 남루한 옷차림인데 또 1970년대에도 이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된 잡지, 영문으로 된 신문을 술술 읽어 내려가면서 이 경제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녀를 불러서 백할머니다 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본명보다는 백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고 백희엽 여사는 이 평양 제지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일찌감치 건설주를 투자해서 이 수익을 얻었던 백여사였는데요. 1970년대 중반 5.1달러로 무장했던 건설주들이 증권시장에서 널뛰기를 했다라고 지난 시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단번에 이 건설사 주식을 통해서 증권가의 큰 손에 반열에 올렸던 여성이었죠. 이 건설주로 이른바 대박을 거머쥐긴 했지만 이 과거 그녀에 대해서 백할머니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요.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녀는요. 아주 모범적인 투자가였다라고요. 요즘 말하는 이 가치 투자를 몸소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누군가 묘사할 때 모범적인 투자가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모범을 보이고 정석적이고 가치 투자를 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넘어서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적인 투자가였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커집니다.
무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의 회장이 이미 학생 때부터 이 백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주식을, 투자를 배웠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아래 사진이 있죠. 한국 시장에서도 증권가의 대부라고 불리는 삼보증권, 현 대우증권의 회장과 이 증권업 협회장을 지냈던 강성진 전 BNG증권 명예회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 여사가 그의 증권맨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었다라고 해상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강전 회장은요, 백희엽 씨가 삼보증권의 당시 단골 고객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녀는 반드시 우량 기업에만 투자를 했고요. 우량 기업에 투자를 한 번 하면 단타가 아니라 적어도 2년에서 또 3년까지는 보유할 정도로 아주 정석적인 투자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정말 가치 투자, 우량주, 이 중장기적인 투자의 정석적인 모범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 강전 회장에 따르면요, 백 여사는 백 할머니라고 불릴 만큼 노인이었지만 명문 주식신문도 손쉽게 읽을 정도의 여성이었고요.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기업 관련된 정보와 해석 능력 역시 뛰어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녀가 평양에서 어린 시절 대지주의 딸로 살아갈 때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정 환경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어려서건 나이가 들어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손을 댈 때도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서 투자를 하는 여성이었다, 투자가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부동산같이 확실한 핵심 자산이 있거나 순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을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일찍부터 자산주나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즐겼던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가치주, 묻어두고 오래 가져가더라도 언젠간 빛나는 광석,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대감과 성장성을 가지고 이 분석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성장주로 나뉠 수 있겠죠. 그녀의 투자 성향은 가치주였던 셈입니다. 이 백 여사는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박 회장은요, 대학원생 시절 백할머니라는 분이 명동에서 사채 시장에 큰 손이라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그녀를 찾아갑니다. 이 당시 증권거래소는 1979년 7월 여의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명동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명동 사채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하며 보통 주식 시장의 큰 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는 했었죠. 이 박 회장은 백 여사에게 찾아가서 이 어렸던 대학원생은 백 할머니라는 노인에게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투자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를 졸라댔다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박 회장이 회고록과 과거 인터뷰들을 통해서 했던 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백할머니들을 따라다니게 되긴 했습니다. 할머니 사무실로 출근도 했고요. 증권사나 무려 기업체 방문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분은 정석 투자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로 원리 원칙을 고수했던 분이었습니다. 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광화문 공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백할머니, 백여사에게 직접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박 회장에 따르면요.
백여사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나 수익성이 좋은 기업 주식만 골라서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한 번 사들인 주식은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오르고 매수 대기자들이 나타나면 비로소 자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그녀의 투자 스타일을 본다면 그 당시 그녀의 나이와 그녀의 현실에서 이런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게 마치 인생 2회차 또는 노년에 잠시나마 미래를 보고 온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대단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녀의 투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박 회장 역시 이 백할머니 옆을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투자 방법을 보고 배웠고 우량주는 만듯이 제 몫을 한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녀의 행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덜너덜 헤어진 옷에 이 자장면만 먹을 정도로 검소했던 노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1960년대 말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백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을 했던 이 평양에서의 대지주의 딸이었는데요. 급히 평양에서 피난을 오는 통에 이 수중에 돈을 들고 올 수가 없었겠죠. 전혀 돈 한 푼 들고 오지 못한 채 피난길에 떠나 이 둥지를 틀었던 백여사는요. 처음 부산에서 페니실린과 같은 의약품을 판매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대구로 이동해서 군복 장사를 통해서 돈을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사업 수완 역시 있었던 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주식 투자의 미천은 이때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1930년 아니죠. 1960년대에 이미 이 수백억 원대 현금을 보유했던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허세를 부린다거나 이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강성진 전 명예회장은 이 백여사가 1970년대 초 이 현대우증권인 삼보증권의 지분을 10%나 소유하고 있던 2대 주주였으면서도 이 점심은 항상 짜장면만 먹을 정도로 검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던 광화문 곰과 백할머니 이 두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현금 부자로 매우 유명했다라고 하는데요. 백여사는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끔찍이도 싫어했던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여사는 백선엽 전 육군 참모총장 겸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의 사촌 누나이기도 한데요. 이 백여사의 장남인 박의송 씨는 삼보증권의 상무이사를 거쳐 1990년대 중반 우풍상호 신용금고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주식 투자에서 역시나 그녀의 아들 역시 일을 한 거죠. 증권가에서의 신화로 통했던 백여사는 1992년 초 중풍으로 쓰러진 뒤 병마와 싸우다가 1995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백여사가 타계했을 당시 언론에서는 백여사의 실물 자산만 무려 200억 원 규모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우량주에만 투자했기 때문일까요? 백할머니의 말로는 광화문 곰과는 다르게 크게 실패하지도 않고 시장과 세간에 안 좋은 꼬리표나 평판을 달지도 않고 증권가를 떠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 광화문 고 굉장히 급진적이고 저돌적인 이 투자 차이를 통해서 큰 손이 되었다가 이 주식시장에서 역사지로 사라진 광화문 곰 이야기에 이어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투자 대가들의 스승으로 남을 만큼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식계에서 그 명성을 유지했던 백할머니까지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주식 인생을 거쳐서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보고, 본받고,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멘토가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올바른 투자자, 정석 투자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만의 가치관,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백할머니를 통해서 가치 투자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주식인물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식인물 대백과 주인백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